번째는 문경문학 아카데미 조향수 선생님 강좌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더라고요. 그 학교 보면은 저기 한 수십 년을 해도 방학이 끝나고 나서 개학을 하면요, 개학 첫날에 개학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개학해가지고 딱 교실 들어가면 떨려요. 이게 아래 위가 잘 안 붙어요. 약간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해, 아 나만 이렇게 못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저번에 언제가 보니까 송혜 씨 있잖아요. 송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갖다가 저기 한 명 빠져도 다음 분 잡으면 떨린대요. 아 그럼 나는 나 혼자만 바보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맨날 그 아카데미 그 다른 강사님들 그 하고 그럴 땐 또 몰랐는데 아 내가한테 이건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도 제가 오늘 그 이제 제 교재는 오늘 교재는 이 아카데미 전단지 하고 그 다음에 문인광장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는 뭐 그 우리가 그 도립도서관에서 그 강의를 3월 16일부터 하거든요. 하는데 그 수업하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죠? 예, 우선에 그 문경문화 아카데미 제가 이제 올해 23년 요거 이제 다 가지셨죠. 한번 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외부 이제 인사가 한 이제 반틈 한 6군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렇게 있는데 1월 달에는 제가 하고 그 다음 2월 달에는 우리가 뭐 꼭 이 문학적인 글 외에도 다른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생각이 어쩜 이렇게 같으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 생각이 왜 이 사람하고 생각이 너무 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오늘 신문 좀 못 가져오셨죠? 그 신문에 그 연적하려면 제가 욕 받습니다 하는 글을 썼거든요. 그거 보신 분 있나요? 네, 봤습니다. 예, 그 욕 받습니다 하는데 거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 분요. 어떤 책이든지 무슨 어떤 책 읽고 있는 책이 있는 분 혹시 뭐지? 그리스인 저르바. 또요. 또 지금 읽고 있는 책. 회장님 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네. 제가 요즘은 뭐를 읽냐면 저는 책을 하나 뭐 탈무드 또요. 그림책. 그림책 이제 내 나름대로 읽는 거. 네. 책을 하나씩 읽고 있는 중인 책이 있으면요, 그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 누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런 그 기대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기 큰 목표 말고 그런 목표를 하나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제 명상록 누구 거죠?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또 박사 논란이. 이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게 굉장히 알려진 글이고 전 잘 안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는데 그냥 건성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백 년 전에 로마 황제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로마의 황제인데 수백 년 후에 내가 읽으면서 있잖아.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나하고 생각이 어쩜 이렇게 같으냐. 그래, 이 사람이 그 명상을 보면은 전 딴 것보다도 이 사람이 그 굉장히 그 로마에 보면 오현제라 그러잖아. 오현제.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뭐 요순시대 하듯이 로마에 굉장히 그 아주 그 로마의 절정기 그 황제 5명이 나오잖아요. 그 끝황제예요. 끝황제. 끝황제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저기 로마 황제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좀 그런데 이 명상록의 첫 장을 딱 보면요. 앞부분에는 정말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하다는 게 나와요.
자기 가족에게 너무 감사. 자기 마누라가 너무 정숙하고 자기 마누라가 뭐 자식한테 대해서 애참 다뭐 머리 기울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자기 친구 누구 그다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전부 이 대해서 소개를 쭉 하면서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 알아서 내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뭐가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황제였지만요, 그 땅덩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요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이 명상록도 거기서 진중에서 쓴 거예요. 진중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가족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이 마누라는 바람둥이에요. 그 바람둥이라서 이게 여담과 친구를 드립니다만 역사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요. 그 다음 황제가 되는데 천하의 망난이에요. 말아먹는 거예요. 그걸 마작하면. 근데 그 아들이 누구를 닮았냐면요. 이 친구, 황제의 친구를 너무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즘 같은 뭐라 하니까 그 말하면 안 되는 거 뭐라 하죠. 그 친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바람둥이 이야기가 뭐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 금력주자예요. 이 사람은 금력주자예요. 바람 피우기 생기네. 예, 서로 맞죠? 금력주의자이고 그 다음 이성을 우리가 뭐 감성과 이성할 때 이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이 바람둥이인 그 마누라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아들 이야기했죠. 아들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막 그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논으로 따져보면 결코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이런 게 앞부분에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중간 쭉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어떤 제가 뭐 앞에 뭐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넉넉하고 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이걸 환원이라고 해요. 환원.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왔던 대로 이 모든 것을 돌려주고 간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걸 계속 읽으면서 정말요 믿기지 모르지만 제가요 필사를 다 했어요. 필사를 당한데도 필사를 구독도 안 하고 하나 제가 새기면서 정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훤히 들어오면서 야 수백 년 전의 사람하고 생각이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 되면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영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뭐 읽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추천한 도서 명상록. 그 다음에 아까 김정호 회장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이 두 권을 추천할게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말하자면 자유입니다. 자유라니까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독립운동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속된 게 많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고양이를 갖다 4마리 먹이거든요. 고양이 4마리 먹이는데 이 2층에 2마리 밑에 아래층에 2마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당황할 때는 뭐냐면 바깥 고양이들하고 소통을 하더래요. 우리 집은 망이요. 방충망이 있잖아요. 철사잖아요. 그죠? 그게 떨어져가지고 실처럼 너덜너덜해요, 밑에. 우리가 바깥에 아이들하고 안에 아이들하고 둘이 마주보고 난리쳐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봐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안에 있는 아들이 팔자 좋지, 따뜻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심하게 연재에 그게 나옵니다만, 얘들이요, 낙이 뭐냐 하면은, 안에 있는 아이들은 낙이 바깥에 있어요. 제가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다 일어나요. 맨날 아르싱층 막 완전히 통과. 왜 그러냐면은, 지네들 달리게 하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와라라라 저쪽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얘들은요, 하염없이 바깥을 내다봐요. 창턱에 앉아 둘이 붙어 앉아 이렇게. 저는 그거를 갖다가
자유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더러는 추워도 보고, 더러는 배고파도 보기도 하고, 더러는 싸워보기도 하고, 더러는 위험한 어떤 그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얘들의 자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 또 바깥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제가 또 미안한 거예요. 문을 열면 왜 저기 따뜻한 기운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것도 미안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한테, 아내 아이들한테 밥 주는 것도 또 미안하고, 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붙어갖고 막 있으면 얘네들이 혹시나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소통해가지고 그러면 왜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면 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나면 나 왜 이럴까? 또 안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안에 보면 쟤네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 뭐야 이렇게 왜 그 자기 생활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저는 얼른 문을 닫아요. 이야기할까 봐서 혹시 문을 닫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염없이 진짜 막 이 사람 치열하게 자유를 원하죠.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조르바하고 야 이거는 좀 모르는데 성격상으로 이제 영상록은 나는 아니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 문장 자체가 이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도 읽으면은 저는 필사락하면 좀 미안해요. 이건 좀 두꺼워가지고. 근데 읽으면은 이 자체가 문장 자체가 굉장히 그 시적인 그게 많고요. 그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제가 요 먼저 권합니다. 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책을 읽는 거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도 보면은 재료를 넉넉하게 두고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합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좋은 요리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없고 이러면은요,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요, 글 쓰는데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좋은 글을 쓸 때는 넉넉한 자료, 말하자면은 이 어휘가 좀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넓히려면은 우선 봐서는 쓸데없다 싶어도 그걸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노래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가사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요즘 노래 가사도 참 좋은 거 많아요. 노래 가사 좋은 게 뭐가 있대요? 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좋더라. 그런 거 뭐 생각나는 게, 특히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보고 있잖아요. 어쩌다 생각했지. 예. 그런데 요즘은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요즘은 예술이 일반화됐어요. 예술이 일반화돼가지고 전문화가 아니고 예술을 전문가, 무슨 예술을 하는 전문가 이렇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가이고 예술이 전문화가 아니고 일반화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요, 내가 밤에 끙끙거리며 쓴 시보다도 더 훌륭한 한마디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영화를 보다가도 대사 한번 탁 있잖아요. 이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노래 가사 중에 가사 좋은 노래 뭐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서 이게 좋더라.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테스트요. 테스트 중에서 어느 부분?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거기 또 바람이 좋구나. 바램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요? 늙어가는 거지 않아요? 그것도 좋다. 예. 그래 이제 제가 저는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말 붙잡기를 갖다가 이제 쓰거든요. 연재를 하거든요. 이 말 붙잡기는 뭐냐면은 숱하게 그냥 시장에서나 어디 시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말 중에서 하나 딱 꼽힌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붙잡는다 해서 말 붙잡기 하죠. 이제 신문에 보면은 우리 회장님은 문경 이야기해서 이제 하잖아요. 저는 말 붙잡기. 뭡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 보면요. 물항나 저고리가 하는 거예요. 물항나. 그렇죠? 물항나 저고리 이러잖아요. 이런데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만 여기 굉장히 이 물항나 저고리, 물항나라는 데 옷감대였어요. 굉장히
저기 아주 자꾸 애착이 가요.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여름 옷감인데 아른아른 비치게 왜 우리 보면 옛날에 보면 왜 구멍이 빵빵 뚫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 옷이 옷감으로 얇은 얇은 거죠. 그래 그 가만 상상해요. 물안나 저게 그 금봉이가요. 물안나 저걸 입었는데 물안나 저고리가 비에 젖었어요. 얼마나 젖을 때 속살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상상해봐. 대단하다 싶은 게 요즘에 무슨 어떤 영화 이런 거 다 보여주는 영화보다 더 저기 좀 뭐라 그럴까 뭐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그러죠. 사랑탑.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상당히 재밌어요. 사랑탑이 무너졌대요. 요 제목 자체가 무너진 사랑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뭐가 나오냐면요, 무너진 사랑탑이 뭡니까? 2절인가 3절인가에 보면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이라고.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 이렇게 나오고 내 마음이 굉장히 쓸쓸할 때 그걸 한번 내가 표현한다 그러면 뭘로 표현하겠어요? 내가 마음이 말이야 쓸쓸할 때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준 사람이 그거다 표현했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사나이 벌판 같은 그 벌판 같은 가슴에 모닥불이 나와요. 모닥불. 특히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에요 쓸쓸한 이 벌판에요 모닥불이 있어봐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거기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나이 벌판 같은 가슴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 대중가로 함부로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긴 거라도 그만큼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세상은 구름에 쌓인 달 하잖아요. 구름에 쌓인 달.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이러잖아요. 구름이 우리가 왜 하늘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달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공도는 달 이런 거예요. 아 이것도 웃겨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대중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데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쓴 게 이동순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동순 저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예, 이동순 시인이 책을 낸 게 있어요. 대중가요와 이제 시를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든지 흘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를 듣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잡히면은 다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또 이제 생각이 아까 그 낭송 시 제목이 번지다였나요? 저는 번지다라는 말을 참 잘하는데요. 저는 번지다. 이게 이제 뭐 하나 아까 제가 그 물안나적으로 하잖아요. 하면 요게 소재입니다. 맨 처음에 이게 생각이 본래 어떤 글이 처음부터 완성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물안나적으로 하면 뭐가 생각나고 뭐가 또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이렇게 싹 생각나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다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났다 하면 또 내가 생각이 번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가지고 내 글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글이. 그래서 그 자체를 뭐든지 소중하게 여겨보라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관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관찰이라는 걸 저는 어떤 사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라 이래 봅니다. 사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모든 내 주변을 사고 있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을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글을 쓰는데 진실한 글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여기 보면 문경예술지가 있거든요. 문경예술지가 있는데 문경예술지 다 있죠? 네, 저 여기 볼까요? 88쪽에 보면 문경의 나무 하는 게 있어요. 88쪽. 찾으셨어요? 88쪽에 보면 제가 이제 특집으로 여기 문경의 나무하고 그 다음에
정창식 씨한테 제가 이제 그 문경의 골목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경이 나무입니다. 나무. 예, 문경이 나무인데 제가 이제 모든 사물을 예사로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저기 이 그 나무나 모든 사물이 내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워낙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니까 그렇죠. 제가 그 퇴직하기 전에는 몰랐던 걸 갖다 퇴직하고 난 뒤에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산책하러 가면 운동하러 가다 보면은 참새들이 저 영광 그 주변에 참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참새들 가만 안 보니까 여기 머리 부분이요. 그럼 뭐같이 생겼냐면 왜 저 초등학교 애들 보면 운동회 때 보면 왜 저기 뭡니까 모자를 왜 이렇게 저 뒤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참 이상하네. 얘들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싶은 생각이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그 퇴직하기 전에는 그거 제가 걔는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러면 걔네들 계속 있었잖아요. 아,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난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심했었는데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물이 전부 다 이제 다 기다릴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하고 좀 말 좀 해요. 이렇게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심히 지나가는 게 그런 게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무들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말씀인데 나무가 무슨 말을 하냐는 거죠. 아, 나무가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처음에 그 자주색 그 꽃 하나 있죠. 요게 이쁘죠? 요거 무슨 꽃인지 모르죠? 아니 밑에 그거 말고 안 보고 무슨 꽃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꽃인가 싶으죠? 뭐 같아요? 요게요 나비 같더라고요. 난 뭘 좋아해서 그런가 복종머리 같이. 복종머리도 같네요. 요게요 뭐냐 하면요 제가 그 운동하다가 저쪽에 그 영광 그 주변에 가니까 영광 강변에도 가는데 한 번은요 이게 한참 전입니다. 가다 나니까 저기 강변에 강 주변에 여러분이 뭐 꽃이 이렇게 보이는데 조그만 나무가 보이는데 꽃이 이렇게 이쁘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되게 예쁜 거예요. 이게 자주색 꼬사리 나무예요. 자주색 꼬사리 나무.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도 이쁘고 뭐야 참 이쁘다. 근데 내가 왜 너를 이제야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 했죠. 했는데요. 웃기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꽃밭에요. 난데없이 이 나무가 와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물론 뭐 시가 저게 새가 물어왔나? 뭐 바람이 불려왔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요. 얘가 그 무릎팍이 까지면서 이게 뭡니까 이거 저기 이게 팔꿈치가 까지면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나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 갑자기 소름이 좀 끼치는 거예요. 아 얘가 내 말을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서 지가 이까지 기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끔찍하게 사랑하니까요. 나무도요 사람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우리 꽃밭에서 제일 기고만장해요.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옆에 나머지 감당을 못해요. 그것도 나를 믿고 내 백을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무를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응? 그렇죠. 편을 하죠. 저는 편에 유명합니다. 저는 좋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우죠.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아마 집에다가 꽃사리 나무 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길 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꽃이라 이게 무슨 꽃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유심히 보니까 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나무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저기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 농암에 그 할머니들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그쪽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나무를 제가 왜 이렇게 눈여겨봤냐면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정말 땡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 차들이요. 그 나무 밑에 종종종종 이렇게 좀 모여가 전부 다 그 대나는 그 그늘이라고 차가 연하는 데가 섰어요. 그 나무 밑에 그 그늘에. 그래서 야 정말 저 나무는 안 뜨겁나? 그죠? 저기 저 그늘에 저기 자동차들한테 가서 시원한지 몰라도 저 나무도 뜨거울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풍이라는 생각을 했죠.
네, 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나무는 정말 품이 사람을 치면 정말 품이 넉넉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오른쪽에 가면요 밑에 그 나무는 봉천사 입구에 가면 있는 그 나무인데요. 우리가 봉천사 그 해돋이만 보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 가면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뭐라 합니까 뭐 병암정인가요 뭐 있습니다. 그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가 잘생겼다고 이러거든요. 그 소나무가 있고 이러면 좋아요. 좋은데 거기 어느 날 6월 어느 날에 보니까요 배롱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롱나무가 없다면 저 소나무가 얼마나 밋밋할까 그죠? 또 저 소나무가 없으면은 그 정자가 또 저기 뭐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정자와 그 다음에 소나무, 배롱나무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거 아닌가. 요거는요, 김지아라는 사람의 세봉이라는 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소나무가 있어서 벚나무가 좋고, 벚나무가 있어서 이제 소나무 좋은 거죠. 소나무가 있어서 이제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알고, 벚나무가 있어서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알고, 소나무가 있어서 푸름이 저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 어울림을 해가지고 그 하나가 나타내지 못하던 걸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화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 혼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화를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진은 안 보신 분들도 있는가요? 위에 사진 보신 분 안 보셨나요? 어머야 이거 뭐 안 보셨는가 보네. 이게 동로에 가면요 어디냐면 동로에 지서 있잖아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뭐 성당인가 뭐 있고 뭐 있어요.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그거 가면 나무가 웃겨요. 거북이 머리채택이 돌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나무 뿌리가 이걸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 뿌리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돌이 저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 돌이 없었다면은 저 나무 뿌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사람으로 치면 나는 네가 있어야 나를 보조해주고 해가지고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를 받쳐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연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인연으로 읽었습니다. 그 다음 쪽에 가면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잘생긴 나무가 있죠. 잘생긴 나무. 이거는 이제 어디죠? 대아리 반송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가서 보면 참 잘생겼어요. 정말. 그래 참 잘생겼는데 우리가 품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했어요. 품이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이 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근사해져요. 더 근사해지고 품위가 있어 보이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쪼그라들고 그죠? 볼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도 나무처럼 저렇게 품위를 가지고 좀 늙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품이라니까 또 제가 또 생각나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이 사람이 관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 이 말을 계속해요. 정말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이 사람 철학자예요, 또. 철학자가 전쟁에 갔다 가는 건 웃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철학자하고 전쟁에 가 있는 황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관계 중에 첫째 관계가 뭐냐면, 몸을 얘기해요. 나와 나의 관계를 자꾸 얘기해요. 제일 큰 관계는.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요. 몸이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몸이 감옥이에요. 생각해보면. 내 몸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여야죠. 뭐 어떻게 해야지. 전부 내 몸이에요. 내 몸이 감옥이에요. 감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그만 아이가 뭐 어떤 병을 앓잖아요. 아파하니까 한번 보세요. 몸이 없으면 세상에 저런 아픔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몸이 감옥이라는 이런 생각이 저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나와 나의 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어땠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딱 주어진 강국의 강국.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관계 중에서 어떤 상황, 이 사람 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에 책도 같은 책을 읽어도 읽기 나름입니다. 각자대로 읽으면 돼요. 이런 데인데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신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신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불교에서 말하는 뭐 부처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신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이 있다는 거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겨나는 거, 우리 세상에 가만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촉촉촉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여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며, 그 다음 코가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빗물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그 다음 속눈썹도 필요하잖아요. 속눈썹도 목 오면 우리 깜빡이잖아요. 처음부터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이라는 어떤 이런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한 신은 창조주도 될 수 있고 조상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두 번째 이제 신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거 환경도 마찬가지로 넣어도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 환경과 시대와 맞지 않으면 이 사람 빛나지 못해요. 이순신이 요즘 태어났다 하면 이순신 장은 유명하지 않다고요. 그죠? 이순신 장군한테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임진왜란이 있어야 했어요. 임진왜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순신이 있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런데도 좀 불행하게도 시대와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와 불화.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인 조르베라 쓴 사람이 굉장히 잘 쓰거든요. 아주 좀 뭐 굉장해요. 심지어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타지 말고 이 사람은 3번, 4번을 노벨상을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노벨상 못 탔어요. 이 소설을 쓰므로 해가지고 조국에서 추방됐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빛나는 그 상들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나뿐만이 아니고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 하면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신, 뭐 이런 것과의 관계 이걸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만나고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데 방학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 심심해 죽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남인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세상에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는 사람이에요. 역시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제일 큰 기쁨을 준다고요. 그래 이제 이 관계가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래요. 우리 고독사를 하잖아요. 물론 못 먹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관계가 끊어지고 해서 이제 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내 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신과의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아까 저희 동료에 있는 바위하고 소나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는 몇 쪽입니까? 93쪽에 저는 나무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애착을 가진 이 나무였어요. 93쪽에는 위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거는 알려진 나무가 아니에요. 알려진 나무가 아닌데 이 나무를 제가 3번 찾아갔어요. 한 번은 겨울에 갔는데 맨 처음에는 겨울에 갔는데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죽은 나무인 줄 알고 고사모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봄에 가보니까 살았더라고요. 회나무. 그런데 잎이 이렇게 나 있는데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확실히 이렇게 잎이 있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럼 역시 삶은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3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나무가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꼭 우리가 폭풍의 언덕 하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집착하던 그 젊은이가 나중에 막 찾아가는
그 고뇌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영화에 보면. 근데 그 폭풍의 언덕 위에 있던 나무로 가장 어울리는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런 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잘 알잖아요. 저기 뭡니까 청 뭐죠? 전문가. 청각에 가면은 이야기가 버글버글해요. 거기 오른쪽에 그 오동나무 있잖아요. 이거 저기 그 우물 속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나무가 가끔씩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박근혜 나무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연결짓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그 유류관에 있는 이 나무는요. 매화나무가 이런데 그 바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왔거든요. 여기 오셨는데 그때 그 뒤에 보이는 나무 있죠. 이 나무가 살구나무가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 나무도 죽어가지고 이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뭐라 그러나 충절의 나무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이런 거 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사진을 못 넣었습니다만은 전나무가 하나 있어요. 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전나무가 또 뭐라 그러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맞죠? 탄핵되고 나서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78년도에 네. 오셔서 기념식도 했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40년 동안. 근데 탄핵 때는 그것도 시들어서 그 마을에 완전 죽었어요. 그래 그 실수를 하고 아버지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 실수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실수해서 그 전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요. 커요. 근데 그 탄핵되던 그 해인가 그 나무가 죽어버렸대요. 그걸 뱉더라고요. 베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찍었는데 이제 여기는 못 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전체가 이야기 덩어리구나. 물론 그 이야기를 만든 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게 뭐 어떻게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야기는 생겨나게 마련이고 어쩌면은 그게 또 그럴지도 몰라요. 나무를 정말로 알고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진짜 그런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써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시대는 항상 그 그리운 사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영웅을 만들고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그 뭡니까 저기 척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델타포스에 그 액션 영화에 나온 사람 그 배우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 누구죠? 그 항상 회장이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왜 그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누구지? 어? 아니 그 얼굴 큰 사람. 얼굴 크고 그 무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지? 이따 하고. 그래 있는데 그 저기 서부 영화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척노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그 델타포스를 해가지고 경찰 이런 거에서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모든 걸 다 해결해요. 모든 걸. 아무리 나쁜 힘센 사람이 있어도요 다 해결하고 돼요. 뭐 하다가 막 아까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막 움짝움짝 해가지고 막 사람을 다 악당을 갖다 막 이렇게 으깨버려요. 확 덩치가 크니까 그렇게 하고 척노리스라는 사람은요 돌려차기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어디서 하는 거죠? 돌려차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요? 태권도 돌려차기가 기가 막혀요. 막 한 바퀴 빙 돌아가 붕 해버리면 상대방이 저쪽에 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요 저는 그거 보다가 막 보면 뭐 하다가 뭐 그냥 그거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인물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돌리다 보니까 태영호 부인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슈퍼맨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 여러 관계를 사회 관계다 보면서 아까 그 나무 그런 의미에서 이 청각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이런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 94쪽입니까? 이 나무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나무 한번 가보세요. 94쪽가 이 나무가요, 삼북인가? 삼북 맞죠? 산양에 가면 있는데요. 반쪽은 죽었고 반쪽은 살았어요. 그래 마침 이걸 제가 이제 마침 보다 나니까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하게 사진인데 그림이 있어요. 그 외국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림인데
왼쪽에 오른쪽에 그림이 왼쪽 부분이 시퍼렇게 있는 이게 죽음이에요. 오른쪽에 알록달록하게 이게 삶이에요. 죽음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죽음과 삶이 같이 있는데 요 나무 나무 사진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닮았어요 제가. 보다가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어머야 싶었는데. 그래 이제 아까 그리스인 조르바 얘기합니다만 조르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창과 피안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 피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승과 저승이 한마당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삶의 연장이라 하잖아요. 한마당에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너무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창과 피안이라고 창과 피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를 그렇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나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보아주고 내가 읽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정도 생기고 우리가 흔히 뭐 얼마나 심심하냐 이러잖아요. 심심할 건 없어요. 세상에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다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게 그죠. 뭐 이렇게 얘기 이제 하다가 제가 그다음 볼게요. 이제 이건 끝났고 그다음 모닝 관장 한번 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맨 첫 번째 이번에는 새벽입니다. 새벽은 왜 했냐면 1월달이니까 제가 새벽을 해봤는데 이번 달도 아주 좀 좋은 작품 많더라고요. 맨 먼저 수상적은 한데 김정호 전 회장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수상적은 한데 수상적은 그가 누군가 뭔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늘 함께하면서도 아주 수동적인 두드려야 말을 잘 듣는 파란 눈빛으로 파고드는 낮에 있었던 일이나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일일이 속삭여주는 언제쯤 좌판으로 그가 여는 새벽으로부터 일찌감치 벗어날 수 있을까? 뭐예요? 그가 뭔거요? 만약에 맞춘 사람 있으면 김정호 회장님 뭐 하나 선물 주세요. 자, 휴대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뭐 하나 하세요. 멜라닌 막사들이 3분만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재밌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김정호 회장도 이게 뭡니까 휴대폰 중독이네. 그죠? 새벽부터 쫓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별하듯 그렇게 했거든요. 이별하듯 이거 본인 한번 읽어보시죠. 이별하듯 그렇게 새벽에는 사라지는 것들이 있네. 고요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사라졌네. 버스를 기다릴 때는 가득 보여있던 시간이 새벽에는 배가 솟아오르듯 너무 빨리 사라지네.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반복하여 사라져가네. 달력의 날짜들처럼 그렇게 자꾸만 사라져가네. 예, 이별하듯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시에서는 제일 돋보는 데가 이제 첫 1년 새벽에는 사라지는 것들이 있네. 고요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딱 제가 굵은 글씨를 하나 해야죠. 어머니가 사라졌네. 여기에 이제 살려주는 겁니다. 새벽에는 사라지는 것들이 뭐 고요, 어둠 이렇게는 있다가 어머니가 사라졌네. 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에서 본인은 몰라도 읽는 사람 누구든 간에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퇴고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퇴고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이 이별하듯 그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본인 제목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 제목 이렇게 붙이는가요?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이별하듯 이 새벽이 뭔가 좀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별하듯 그렇게 하는데 이 제목을 전에 언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얼굴하고 마찬가지라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내가 이미 목표한 책이 있기도 하지만 고를 때 딱 보면 제목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잘 붙여야 되죠. 제목을 잘 붙여야 되는데 잘 붙인다 하니까 이게 잘 붙인다는 말은 아주 뭐 근사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제목만 묻지게 붙여 놓고 안에 내용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든지 좀 부족하면요 사람들이 책을 읽어서 뭐라 그래요? 서간대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첫째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중심 소재입니다. 중심 소재. 이따 우리가 문광장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래 하면 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을 붙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심 소재죠. 중심 소재.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번지다 했잖아요. 번지다. 그러면 새벽 번지다라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새벽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 하면 자 새벽에 뭐가 있지? 새벽 하니까 인력사무소가 생각나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인력사무소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러니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 아직 껌껌한데 사람들이 줄이 이리 서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차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다음 또 뭐해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본고가 나타나서 사람을 며칠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 소재를 가지고 인력 하든지 이렇게 인력 사무소 하든지 이렇게 중심 소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제목도 많죠. 그래가지고 인력사무소가 나오는데 새벽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뒤에 보니까 뿌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새벽이 가면 아침에 오는데 아침은 밝아야 되는데 픽업되고 다 가고 나머지 사람이 있네. 저 사람들한테도 아침에 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침에 없어. 그럼 어디로 가나? 밤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아침 풍경 이렇게 하든지 그죠? 전체 내용을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나는 요 구조를 제일 힘을 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핵심 구절, 핵심 낱말이나 핵심 구절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핵심 낱말이나 핵심 구절을 가지고 주로 이제 핵심 구절 김정호 회장님 했던 이별하듯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방법도 많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제목만 멋지게 붙여놓고 내용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 아르기 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말을 한 것마다 사람들이 자꾸 좋다고 이러니까 그래 누가 이랬잖아요. 멋있는 말 그만하고 하라 할게. 한동훈 뭐라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말인가 아닌가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이 근사하냐 이거 자체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 제목이 잘 붙여져 있는가 요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제목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별하듯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부터 뭘 하다가 최광수 의원님 읽으실래요? 새벽에 뭘 하십니까? 새벽부터 뭘 하다가 떠드는 새벽잠이 깨어 부치는데 연속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옷을 대충 입고 그걸 들고 나가보니 출산 중이다. 먼 땅 위에 돌을 쏘고 옴짝거리는 안경수. 나는 급히 밤을 긋가 앞을 것을 찾아가며 또 한 마리를 낳았다. 덮어선 볼을 대충 걷어내고 방으로 들여와서 드라이기로 말리니 어미소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잘 마르지도 않아 국립 끝에 우리 안에 모닥불을 피웠다. 아기 염소를 다시 안고 나가서 불 앞에 놓고 자방 고등어 굽듯 이리저리 뒤적이며 말리니 하얀 김이 모락모락
비릿한 내음과 함께 품어나온다. 한참을 말리니 틀이 제법 포실해지고 어미는 안절부절 못한다. 어느새 동력 하늘엔 해가 솟아오르고 이놈들 살겠다고 스리찬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어미젖을 찾아 힘껏 빨아먹는다. 이 추위를 잘 견뎌주어야 할 텐데. 그러고 보니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동기서 딸 첫 새벽에 아기염소 산바라지에 불문할까. 그래도 제때에 발견해서 어린 생명을 날선 추위에서 구했으니 다행이라 여기며 시림발을 다시 물릴 때 담그고 있는데 아침 부모의 경쾌한 아침 인사가 반갑다. 네. 아, 그 새끼 몇 마리? 몇 마리입니다. 두 마리 나한테 한 달 됐어요. 네, 잘 자라고 있죠. 네, 새끼가 우리 최강순 여사님 저기 집에 염소 새끼가 태어나서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죠. 예, 거기 이제 뭐 이야기입니다. 쭉 서사적인 이야기,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냥 참고로 그 이쪽 그 시의 제일 위에 줄에 그러고 보니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뭐 하나의 기술입니다.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하루 종일 뭘 하다가 이제 동기 섣달 첫 새벽에 염소 산바라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그거 주라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뭐랄까 할까 여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는데 요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그 저기 혼한 대낮에 좀 사람들 깨어 있을 때 태어나지. 왜 첫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좀 저기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그 다음에 뭘로 가버리냐 하면 염소 산바라지 치면 그 새벽에 하는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그 사이에 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렇지 뭐 밤에 그죠 첫 새벽에 뭐 이런 걸 좀 한 줄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내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시에서 나도 첫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염소도 중요하지만 나도 니처럼 첫 새벽에 태어났단다. 정말을 얼마나 권모하게 여러 사람들을 정말 그걸 줬을까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나 여기 그런 생각이죠. 어차피 시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뭘 하지만 예술에는 사람의 힘이 저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작한다 하잖아요. 조작한다는 건 나쁜 의미에서 조작이라 하지만요 예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위에 어떤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이거 그림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그냥 자연이 만들었다 하면 이건 예술 아니에요. 근데 고대인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선을 긋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날 이야기를 쭉 하지만 내가 좀 다듬어야죠. 아 그러면은 나도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내가 새벽에 태어난가 하고 염소 새벽에 태어난가 하고 조금 연관을 조금 더 지어줘야 이제 안 되겠나 싶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치밀해지죠. 그죠? 예. 염소 새끼 난 걸 갖다 다시 한번 축하고요. 뭐 박하늘 씨 읽고 싶겠지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새벽 풍경에 오늘 가만 보면요, 저기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엇을 전개할 때 전개 방법이 있잖아요. 전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소설이나 뭐 연속극 하면 되겠다. 연속극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시간적으로 쭉 얘기한다. 광해군 몇 년 뭐 그 다음 또 뭐 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수 있고 그런 전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거는 갑자기 중간 부분부터 불쑥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 부분에 뭐 누가 누구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흑백 텔레비였을 때 옥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첫 시간이었는데 첫 시간에 이제 그 뭐야 화면 턱 열리고 이제 그 시작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칼이 있잖아요. 이 뭐 뭐랄까 단독칼 뭐 날아오는 칼 있잖아요. 이게 창호지 문을 뚫고 확 날아 꽂히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해요. 그래 시에서도 이 전개가요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든 사문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전개를 할 때는 시간적인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전개.
이 일어난 순서대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 다음에 10시에, 11시에, 12시에 이렇게 시간적인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뭐가 있어요? 공간적인. 그 운동장을 몇 달 며칠 어느 날 그걸 내가 제가 혼자서 일찍을 하다가 운동장을 내려보니까 운동장을 더우면 이제 서중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서중에 제가 그랬어요. 서중에 그 2월 달에 이제 눈이 벌벌 오는데 그때 일찍 있었거든요. 일찍을 할 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운동장 아래에 이렇게 눈이 벌벌 오고 있는데요. 이쪽에 아이들 몇치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농구 골대 있고 뭐 있고 뭐. 자, 공간적인 배경은 장소입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장소 이동. 이렇게 그 아침 풍경하면 여기 무슨 어디에 요건 시장 아침, 요건 어디 아침 해서 공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전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가 저번에 구석권 시가 기승전결했잖아요. 기승전결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기승전결은 교과서적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 글이라는 게 가장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저도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고 내 마음이 내키고 내가 굉장히 무르익거들랑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연소국 이야기 했잖아요. 불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일단 시가 저기 일행이 좀 이렇게 구성하는데 무슨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박하연식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새벽에 이제 봤단 말이에요. 인력사무소가 눈에 번쩍 띈 거예요. 어둠 속에 빛나는 인력사무소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인력사무소에. 인력사무소가 눈에 띈 게 참 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저기 아까 제가 소재가 모든 게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나만 얘기해요. 근데 나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근데 눈을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 인력사무소라는 소재가 눈에 번쩍 띈 게 첫째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눈이 잘 띄었다는 거죠. 인력사무소가. 왜냐하면 인력사무소 그 정말 그 이야기가 있겠더라고요. 보면은 새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줄을 쭉 서갖고 있어요. 그 사람 왜 서 있어요? 다음 회에 올라고. 일자리 구하잖아요. 저번에 제일 추운 날에 그 저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제일 추운 날에 나와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추워도 나와야 했어야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 인력사무소가 눈에 띈 거예요. 새벽별이 집을 찾듯 한 사람 모여듭니다. 이제 그때가 새벽이니까 새벽별이 집을 찾듯. 그 다음에 그 파란 꿈을 꾸는 눈과 마음은 소장의 입과 전화벨 소리를 쫓아 별빛처럼 반짝이거든요. 자, 소장의 입이 나오고 이제 전화벨 소리 이런 것도 상당히 현장감이 있어요. 이거 정말 봤다는 얘기예요. 진짜 안 보면요 이런 잘 안 나와요. 이 상상을 그냥 앉아서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는데 내가 글을 쓰는데 글을 이 사람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앉아 생각만 했구나. 이건 정말 봤구나. 이거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장이 몇 번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소장의 저게 입과 전화별소를 쫓아서 별빛처럼 그 이제 기대지요, 기대. 기대인데 제가 그 얘기할게요. 파란 꿈을 꾸는 눈, 별빛처럼 반짝이는데 이거는요 표현을 나중에 바꾸세요. 왜냐하면 너무 저기 평범해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 있잖아요. 뭐 내일은 불렸으면 뭔가 더 절실한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맞는 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파란 꿈이란 말은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하고 그 다음 별빛처럼 반짝인다. 우리도 흔히 보면 눈동자가 별빛처럼 별빛 이것도 굉장히 흔하고 말하자면 이미 낡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빛처럼 하고 파란 꿈하고 요거는 나중에 다른 말로 바꾸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꿀 때요. 그 저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이건 아니야. 또 뭘 해도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있죠. 글 쓰다가 김수동 씨 있죠. 이걸 해도 아니고 저걸 해도 아니고 자 그게 당연한 게요.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일물 일어서라는 게 있어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 그 마담 보바리 부인이 알죠? 그죠? 소설 이름 들었죠? 보바리 부인을 쓴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했는 말이에요.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했는 말인데 이거를 또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문장 강화해서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태준의 문장 강화. 우리나라의 그 문장법에서 아주 제일 그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책이 문장 강화예요.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물 일어서 전 이걸 정말로 그렇다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물건에는 한 가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나타내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한 가지 물건 여기 물건에는 한 가지 물건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물건, 한 가지의 사건, 한 사람 또 뭐 한 가지 어떤 물건은 어떤 사건 어떤 뭐 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순간 어떤 순간 요거를 나타내는 말은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한 개밖에 없다. 이보다도 뭐랄까 가장 정확한 말은 한 개밖에 없다. 그 지난 시간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런 경험 했거든요. 이래 애들 보면 그 뭡니까 저기 뭐죠 퍼즐 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여기 자잘한 거 이렇게만 나오잖아 하는데 여기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여기는 없어. 애랑 모르겠다 함께 막 수시 넣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도 이거를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죠?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말 찾는 게 글쓰기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화자씨 저기 그 파란 꿈 하는 거, 그다음 파란 꿈 별빛처럼 요건 나중에 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가장 좋은 표현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표현은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표현은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가장 좋다고요. 그러니까 파란 꿈 하지 말고 뭔가 뭐 구체적인 걸로 하라고. 파란 꿈 그죠? 그래서 별빛의 반짝입니다. 그다음에 한물이 번뜩이던 눈망울들이 봉고차에 픽업되고 픽업이란 말도 참 재밌었어요. 우리가 뭐 저기 그 글을 쓰면서 부질없이 그냥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이 외래어나 그 다음에 외국어 그 다음에 그 사투리 이런 거를 부질없이 쓰면 안 돼요. 어떤 의미를 내가 일부러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픽업이 맞아요. 그 인력사무소 사람들 감기 픽업 맞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픽업을 점잖게 한다고 해서 눈망울들이 봉고차에 뭡니까 선택되어서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거죠? 안 맞죠? 그래서 여기 픽업이 다 맞아요. 이렇게 맞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 아무리 번뜩이던 눈망울들이 봉고차에 픽업되고 또 김씨 이씨가 불려나가자 남은 자 요즘은 김씨 이씨 할 때 띄었습니다. 그 옛날하고 맞추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김씨 이씨가 불려나가자 남은 자들의 가슴은 방망이질 한다. 이것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남은 사람들 방망이질 한다. 이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전화벨이 잦아들고 형광등 불빛도 찾아들고 모닥불도 잦아드는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요것도 열거잖아요. 요렇게 열거하는 것도 시에서의 표현 방법이에요. 뭐하고 자 이제 새벽이 오는데 날은 밝아오는데 전화벨도 이제 들어오고 부르는데도 좀 없어지고 형광등 불빛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 앞에 피어나던 모닥불도 잦아들고 남은 자들의 눈망이로 있는 어두움이 내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흙탕이네. 그렇지. 그렇게 눈망울이란 말도 저는 조금 거슬린데요. 다른 말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새벽은 닫히고 어둠을 열지 못한 발걸음들 아침을 열지 못한 발걸음들은 다시 밤새고 기가 막혀요. 그냥 참 저 사람 가끔씩 보면 사람 놀라게 하더라고요. 이건 노벨상 거. 그 아저씨는 그게 있어요. 저기 딱 씨앗을 하나 잡아내는 건 굉장히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떤 무엇을 잡아내면서 저건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족한 건 뭐냐면요. 이끌어가는 아까 제가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 방법을 얘기했는 거예요. 시를 이끌어 나가는 이게요. 힘들어해요. 성격이 아마 급할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성격이 급할 거예요. 급한 사람은 왜 미리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시 한 편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개 방법을 이렇게 하자. 시간적으로, 요건 시간적인 전개예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자 조금 더 얻어지 조금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전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은 아마 마음이 조금 느긋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짧게 쓰는 이런 것도 있지만요, 조금 길어져야 되잖아요. 길어질 때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남은 시를 좀 읽어야 됩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번에 제가 2번이나 불렀었는데 문성애 시인 저게 봤죠? 문성애 시인이 그거를 잘해요. 이야기를 차분차분 끌어가는 게요. 보기에도 낭창하게 생겼죠. 시를 갖다가 벌렁벌렁 걸지 않고 착착 끌어나가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내심,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끈기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 썼어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황혜표 여사는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말이 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또 괜찮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해야만 찾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것입니다. 먼데 말이 첫 소리 내지르면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내지르면 한테 고함 주고 보세요. 저기 첫 닭이 오는 거는 맞아요. 내질러요. 소리 막 꺾게 하잖아요. 소리 내지르는. 그 다음에 우리말 귀신들 재간이 풀어지고 고함 즐거워서 옛날에 왜 첫 닭이 울면은 끝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 귀신들 재간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슬을 뿌리시는 새벽입니다. 호박꽃은 밤새 지은 치마에 공주를 넣고 참새들은 대표 일년 소리 제저거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비늘을 새느라 졸졸거리고 고함 즐거워서 물고기들도 비늘을 새느라 졸졸거립니다. 누군데 제사밥이 마루 끝에 와서 달그락거릴 때도 있어. 엄마는 아기 품에 입에 물렸던 젖꼭지를 실컷 빼고 아버지는 오빠 언니 나의 궁뎅이를 톡톡 때립니다. 천지사방이 고요하던 그 새벽 지금 자 거기 너무 밝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함 즐거워서 너무 밝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앞에 김정호 회장님 뒤에 입에라도 그렇게 하고 그저 비슷한 정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이면 밝아서 잃어버리는 것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새벽 김정수 제가 읽을까요? 네. 어둠이 지친 밤의 숨소리에 움츠렸던 나팔꽃이 기상하고 살포시 내려앉은 이슬이 가녀린 숲을 촉촉이 적신다. 파란 안개를 걷으면 펼쳐지는 투명한 세상 불밭에 구름이 뒹굴고 바람이 들판에 붓질한다. 아침은 새벽이 수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거든요.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행 구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행을 여기서 이렇게 행을 따로 구분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요. 어둠에 지친 밤의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따라서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지친 밤의 숨소리가 상당히 강조됐죠. 그 다음에 움츠렸던 나팔꽃이 기상하고 나팔꽃이 기상하다는 건 제가 또 이제 그렇습니다. 숨소리에 이걸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행을 바꾼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을 바꾸는 것, 연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글 쓰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글 쓰는 사람들은요 행과 연을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참 굉장히 큰 게 달렸죠. 이게 그 작품의 성격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 부분을 조금 유의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겠나 싶고 바람이 들판에 붓질하다. 그 다음에 아침은 새벽이 수놓은 그림이다. 이런 거는 상당히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한구 씨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 1년 농사랑 또 따로 있습니까? 시니어 시니어 1년 농사 끝내고 또 한 해 행복농사 이름 자체가 있나요?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행복농사라는 어떤 명칭이 있다 그러면 제가 붙여야 돼요. 행복농사. 이제 저 띄어쓰기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게 행복농사라는 하나의 낱말이 있다면은 행복농사 붙일 것이고 아니면 행복농사 이렇게 띄었었거든요.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 제가 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 통합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다 합니다. 아까 최광순 여사님 있었잖아요. 저기 이쪽에 있으면 이쪽 잠깐 보실래요? 이쪽에 최광순 여사님이 글에
밑에서 두 번째 연의 끝부분에 어미는 안절부절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안절부절하다, 안절부절을 못하다 이게 헷갈리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절부절 못하다로 통일을 해요. 안절부절 못하다를 표정을 한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을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바우시 행복노사를 기다린다. 화려한 네온사인 속의 불빛 속을 마음껏 들이키고 술 마시는가 보네. 소주로 시작하여 양주로 입가심, 빈몽사몽. 이건 행을 띄워도 되겠네요. 입가심하고 또 빈몽사몽이고 뭐 이렇게 끊어지죠. 포장마차 가락 우동으로 깊은 밤 우정을 찾다. 소련 속 부여잡고 고통스러웠던 그날 돌아보니 해장국이었네. 그 다음에 여기 새벽이 오기 전 더 캄캄하다고 시녀 인생에도 새벽종이 울렸다. 요 부분. 자, 요 부분 살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저기 참 잘 다듬어보세요. 그 다음에 새벽 정종열 그 차장님 요즘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직접 읽어보세요. 금시 아주머니 기도 자리는 금금이 모인 자리 바로 뒤편. 오늘도 낮에 들었던 한람과 불법 중에도 성도는 신은 지켰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느냐. 금금 소리가 쿵쿵쿵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하다. 사나흘 전에도 주인댁 할머니께 들은 폭언으로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죄, 남의 집 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가정설을 다 겪는다. 농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주인 할머니께 맛보시라고 위로 그대로 하나는 들었는데 온 한낮을 다 쓸어 돌머리에 널어놓으시고 일 갔다가 돌아와서 부엌에서 늦은 점심을 먹는 겸상이로 무가 날아온다. 댕그런 굿그릇 빈 그릇에 담기는 소리가 새벽종 소리 같다. 우렁찬 주인댁 할머니의 소리는 얼얼렁거리는 호랑이 얼굴이다. 작은 것을 준다는 이유에서 했다. 갑인 할머니에게 어린 금씨 아주머니는 교양을 하지 못한다. 곡선 사업이 푸근망해 고향집 고향 밭이 나가고 자식 5남매와 부부 7 식구가 빌붙어 살자니 묵묵부다 할 수가 없다. 꼭두 새벽부터 어슴 새벽까지 금씨 아주머니의 기도는 바람소리 따라 붕붕붕 하늘께로 갔을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모으고 자식들의 건강과 입지를 세운다. 새벽마다 기도한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었다. 잘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금시, 금시는 그 어머니래요. 그리고 여기 참 재밌잖아요. 아까 제가 그 아침 풍경에서 새벽 풍경에서 인력상수를 탁 발견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새벽에 뭐를 떠올렸냐면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어머니.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하세요. 아침 하면 뭐라 그러더라, 새벽에 뭐라 그러더라, 뭐 2월달 하면 저기 2월에 관계된 하면 시를 찾아보면 전부 다 뭐 새싹이 움트는 소리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알아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새벽 기도하는 그 어머니 자리가 어디냐, 풍금 뒷자리라는 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요렇게 이제 요런 게 가장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제 마음에 좀 덜 드는 건 중간 부분. 중간에는 너무 산만해요. 그 이야기가 말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산만하고 사나흘 전에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가 좀 산만해. 여기 좀 이렇게 정설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어슴 새벽까지 금시 아주머니의 기도는 바람 소리 따라 붕붕 하늘까지 정말 갔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자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쁘게 한다고 잘한다고 칠하면 덧칠하면 버려요. 잘못하면 뒤에 부분은 빼버려도 돼요. 그 설명을 다 해주면요 상상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 년은 완전히 빼버리고
그 붕붕붕 하나님께로 갔을까 할 때 물음표 있잖아요. 이것도 빼자고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 구호를 너무 많이 쓰면요, 이게 구호 역할이 좀 줄어들어요. 맞으면 우리가 아 하고 또 느낌표하고 뭐 그리워라 느낌표하면 그리움이 옅어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음표 이것도 좀 없애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 국그릇도 없애치우고 빈 국그릇을 이래만 어디 뱅글 댕글 어때? 참고하세요. 뱅글은 빈 국그릇 국그릇 빈 국그릇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간 부분을 정서할 때 요런 저런 것 같아요. 정서를 할 때는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가까이에 있는 게 좋아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저 앞에 있으면요 이게 뭐를 꾸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될 수 있으면 거리가 좀 줄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중간 부분을 좀 요약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어둠은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 이렇게 제가 요 제목을 보고서 뭘까 하고 있어요. 자, 어둠은 했습니다. 어둠은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이다. 아니죠. 어둠은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어둠은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에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근데 요게요, 아까 제가 인물 일어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글 쓰면서 참 조장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글자 한자를 가지고 얼마나 긴 기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조사 하나 가지고 한참을 배워야 된다. 그, 어두운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 하면요, 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라는 거는, 이것과 저것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눈 하는 거는. 눈 하는 거, 요 눈은요. 요것과 요것은 같을 때, 2 더하기 2는 뭡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둠은 햇살이 어둠은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하고 눈하는 관계도 보인단 말이죠. 그건 아마 이 큰 사람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걸로 쓴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김 맞아, 저 왔어.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려겠죠. 어두운 햇살이 비추는 맑은 새벽녘에 어쩌고 이렇게 하려겠죠. 맞죠? 그러면 애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조사 하나도 주의하라는 거 한번 봅시다. 긴긴 그림자를 따라서 어두운 새벽 날이 밝아온다. 새벽 외롭지 않게 걷는 이 길 따라 1일 1일 동이 트면 저마다 해돋이 보겠다고 새벽 일찍 나선다. 꿈꾼다는 거 새벽을 맞이한다는 거. 이것도 참 근사한 말이긴 한데요. 굉장히 이미 많이 쓴 말이에요. 꿈꾼다는 건 새벽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느낌이 별로 안 오죠. 그죠? 내 거 아니라서 그래요. 감동이 안 오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미 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랬을 때요, 내가 너무 알아낸 거를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때는요 방해가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꿈꾼다는 건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 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권리, 자유, 굉장히 큰 낱말이에요. 굉장히 큰 낱말. 새벽이란 이름으로 서적을 그동안 저마다 다수 출간한, 새벽이란 이름으로 서적을 그동안 저마다 다수 출간하였지만 그 광기 역사, 여기는요 광기 역사가 있죠. 왜 갑자기 광기 역사가 나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만, 글을 쓸 때는요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남이 잘 쓰는 거 나도 잘 써야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글 쓸 때는 내 이야기 하면 돼요. 내 이야기 니는 그렇게 보나? 아, 너희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죠. 나는 뭐 어떻게 하지? 저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글 쓸 때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걸 많이 보되 참고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 다음 이런 건 뭐 괜찮습니다. 뭐 그거 보면 갑자기 그 고유명사가 나오네요. 고향정 식당 이러네요. 이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 되네요. 이런 건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을 연다 최희경, 이분은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하나 꽂힌 게 있어요. 어고 소리에 하는데 여기 제가 이거는 고기 어짜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분이 뭐를 썼냐면 옆에 삼수변을 넣어가 했더라고요.
요거는 고기요. 고기예요. 고기요. 여기 삼수가 들어가면은 뭐냐면 고기 잡을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부할 때는 요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 써야 돼요? 요거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고기 잡으러 하고 고기하고 이게 이제 되게 제가 이제 고치는 거. 거기 없으면 잉크도 돌잖아요. 한여름 새벽에도 한기 돌던 시집부 아궁이에서 붉은 해를 건져 올리면 젊음을 품무질했던 지난밤이 떠올랐다. 고단한 하루를 기억하는 마음관서 울퉁불퉁 삐뚤 손으로 대침 떼던 시아버지 부엌에 떠오르듯이 두런대던 그 새벽 참 먼 길을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제가 아까 전개 이야기할 때 시간 이렇게 줄풀 가잖아요. 참 먼 길을 돌고 돌아 뒤척이는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이고 앞에는 옛날이고 호이호이 달려온 길을 길 위로 동이트렴만 방 안은 정막과 독이 신수뛰기 하고 있는 하도 신수뛰기입니까? 네. 제가 이거 보면 참 솔직하다. 참 뭐라 합니까? 진솔하고 솔직한 만큼 감동을 주는 건 없어요. 사람이 가장 감동을 주는 건 진솔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따로 하나 그 프린트물 하나 줬죠. 그거 보면 이홍준이라는 사람 씨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참 그 아카데미에 한번 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오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다 못 오겠다. 왜? 이 사람은 돈 적게 준다고 못 오는 게 아니고 내가요 거기 갈 자격이 되나요? 너무 짠했어요. 굉장히 정말 많이 지금 이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온갖 상 다 받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겸손만큼 아름다운 게 없구나 싶고 그 사람이신데 황 여사님 그럼 해볼래? 그 자루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루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 자루를 끌고 다녔지. 너덜너덜 옆구리 터진 어머니 자루. 아버지 패대기 치던 어머니 자루. 줄줄 눈물이 새던 어머니 자루. 길바닥에 주저앉아 터진 옆구리를 움켜쥐던 어머니 자루. 어린 내가 바지가랭이를 잡고 매달리자 놔둬라 머리카락을 쓸던 어머니 자루. 입술에 피가 나던 어머니 자루. 누탱이가 퍼릇던 어머니 자루. 고구마로만 배를 채우던 어머니 자루. 몰래 드러내던 참깨 자루. 나를 꼭 끌어안고 죽어버리자던 자루. 넝마같이 덕지 덧댄 자루. 장터에서 못 본 척 외면한 자루. 꼬깃꼬깃 자궁에서 돈을 꺼내던 자루. 자루에서 태어난 나는 자루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자루. 하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루를 놓은 자루. 기가 차죠? 무슨 장면이래? 구박받고. 옛날에 가정폭력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엄마 패대기 치던 그런 장면 아닌가 그죠? 이거 보면 사람이 정말 이거 뭐라고 씨가 참 어떤지 말을 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진솔함이나 글 쓰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없는 사람 글 잘 못 써요 정말. 내가 누구한테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나타내는 이런 거는요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3세 새벽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잘 썼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은 석가판이 노름판이라네. 섰다판에 서지 못하고 고습니다. 섰다판이 삼삼거려 집 나돌던 30대에 아이들이 전화통에 어디냐고 불을 내고 그 뒤에 마누라 콧이 마음끝이 찔렸네. 엄지금지 웅크리고 화투장을 당겨내고 굿땡 장땡 삼팔광땡 찡그리고 거리는데 오라는 땡은 안 오고 두 끝 세 끝 바닥이네. 한 번은 오겠지. 밤새도록 패를 받아 이리저리 따라가서 대추만 불어나고 오린 후 뒷전에 앉아 살아 죽어 운수했네. 풀린 맺힌 이슬처럼 햇살에 사라져간 탱탱한 근육과 팽팽했던 오기들. 도대체 그놈의 땡은 새벽처럼
깜깜이. 박수 한번 해주죠. 이렇게 뭐 자기 이야기 하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 아, 내가 사람들이 그렇지만 보통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 잘난 거, 자기 우월한 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가서지 못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잘났네. 나는 못났으니까. 그죠? 근데 이러면 아, 이 사람도 이렇게 못났네. 이 사람도 이 짓을 하네. 아,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로 친해지고 글로서 상당히 친해지고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놈의 땡은 새벽처럼 깜깜하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심이죠. 새벽. 그럼 땡 오겠죠? 뭐. 땡이 좋은 거예요? 땡 좋은 거. 그럼 땡 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 나도 저기 이제 원래부터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요, 저는 또 이제 읽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그랬는데, 밖에 나가다 제가 잠을 좀 늦게 자거든요. 늦게 자는데, 새벽에 딱 나가니까, 새벽이잖아요. 다리 워낙 걸렸더라고요. 새벽에 무슨 다리 있나 싶으면 곧 아침 오는데, 근데 그 달을 보니까 달이 허여지더라고요. 허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반쪽이더라고요. 하얀 달이겠죠. 하얀 달.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아, 이거 좀 부족한 사람, 나머지 공부하던 아이,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머지 공부 중인 달이 한없이 늘은 새벽 달이면서 한없이 늘은 교실은 하늘이에요. 늘은 교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 푸석푸석하고요. 잠도 못 자가지고 얼굴이 반쪽이에요. 얼굴 반쪽. 그 얼굴 반쪽인 거는 하얀 달인데 하얀 달이 뭐 반쪽이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게 나머지 공부하느라고 애쓴 그 저기 반쪽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람 생각도 해봤어요. 내 생각도 연결 지어보고 얼굴이 반쪽이 돼도 애만 쓰면 뭐 되나?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애 쓴다고 애를 썼지만 여기 이어서 그 다음에 애 쓴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게 가지거든입니다. 제가 뭐 사람들 전부 다 노력한다고 다 된다 그러면 뭐 알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뭐 요게 가지거든입니다. 가지거. 딱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뭐 마음대로 뭐 가나요? 하루에 몇 번을 죽고 싶잖아요. 뭐 속상해 죽겠어. 뭐 왜 죽겠어. 맨날 죽는데요. 근데 죽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대로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희뿌옇게 이제 하루가 밝으니까 마음은 급해지는데 또 이제 새벽이 오는데 그 새벽이 저는 새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희망과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저는 새벽에 대해서 항상 무게를 많이 생각해요. 무게. 이게 마음은 급해지는데 또 숙제 한 보따리를 들고 오는 하루의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거든요. 또 이제 뭐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오늘은 뭐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라면 공부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못해요. 지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어디 여행 가는데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까지 올까? 저는 못해요. 새벽을 보는 자체가 굉장히 아주 부담을 느껴요. 새벽에 일어나 버리면 하루 종일 허거려요. 그 기운을 못 차려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밤을 새우러 가면 하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그 오존 체질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회장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새벽이요 희망차고 이런 건 자곤 정말로 조금 먼 이야기인데 새벽이 다 이렇게 아침에 문살이 이렇게 밝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뭐가 하나 다 이렇게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가 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힘들게 이런 건 아닌데 그 하루의 무게가 저는 맨날 느끼는 거 맨날. 그래서 그 심정이 어떠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루를 딱 맞이하는 심정이 어린 아이들 저기 보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몸이 좀 아프다 하면 우는데 걔 우는 그 모양을 보면요 걔도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발 뒤꿈치를 두 개를 싹싹싹싹 끌면 울잖아요. 그렇게 울고 싶은 때가 새벽이죠. 저는 항상 그래요. 새벽이 그렇게 무게를 줘요. 좀 못하죠.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경덕 씨는 참고로 이제 두 개를 해놨는데요. 마경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게 뭐 유명하고 그 서울에서 지금 강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새벽을 어떻게 봤냐면 자 어둠을 누가 밀고 있네. 어둠을 누가 밀고 있네. 누군가 고구려 알죠? 고구려를 밀고 간다. 뭐를 염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염전에 소금을 걸어모으듯 장화를 신고 철벅철벅 어둠을 뭉쳐 신고 이렇게 밀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 시예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다 잘 쓴 거예요.
인력사무소, 그 다음에 뭐 석답반 이거 있잖아요. 그 끌고 온 거 굉장한 거라고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뭐 사람이 무엇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무엇과 만나. 고성한 회장이 만약에 어떤 무엇과 무엇을 잘 만났다 그러면 건강파보다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래서 이게요, 사람이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팔자로 흔히 말하는데 환경과 무엇과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기에 환경에 딱 잘 놓여졌던 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온 거지. 이건 무슨 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그리스인 졸업할 수 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근대 회상 굉장히 지금 뭐 그 한 겁니다. 근데 내 시합 한번 비교해보고 자기 시합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더 잘 썼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새벽에 나는 웃는다 신달자시. 이 사람은 시는 조금 고전적이죠. 눈 뜨는 새벽에 나는 웃는다. 나는 웃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냥. 예. 뭐 제가 넉넉하다고 제 시간하고 뭐 넉넉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